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녹음은 쭉 아, 이거 좋다. 야, 안 나오나 좋아. 했다 내가. 녹음은 쭉 몰아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소리가 사실 김프로쇼의 시그니처야. 그러니까. 이게 성량이 좀 딸려가지고 거기다가 감기까지 안철수 걸려서. 가르쳐준 사람한테 배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루이 암스트롱. 야. 고맙습니다. 누굽니까? 야.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정치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저는 이제 중도 보수기 때문에 그런가? 술을 먹었더니 약간 알딸딸하네요. 네. 자, 우리 수줍은 관종. 노래 만드는 음유시인 데이브 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브 녀입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불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마른 장작. 네.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김 선생입니다. 네. 영화 만드는 게 꿈의 남자. 바이엔슈테판을 살아가는 법조평론가. 김프로 나왔습니다. 자기 꿈은 제일 멋있게 한 거 아니야. 와, 뭐야, 이거. 사회자의 특권이야. 그러네. 네. 만들든가, 그러면. 데이브 녀 쇼. 오케이. 재즈가 알고 싶다 가서 해. 알겠습니다. 수줍은 관종 괜찮지 않아? 수줍은 관종. 이거 점점 반응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듣는 분들에게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댓글 완전 달리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정치 얘기, 시사 얘기, 사회에 돌아가는 얘기, 뭐 이렇게 술도 한잔 했겠다. 네. 뭐 이런 얘기 이제 한번 해볼 텐데, 저희한테 대단한 뭐 지식과 뭐 이런 걸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굉장히 미천하기 때문에. 정보와 인맥과 이런 게 굉장히 미천하기 때문에 정말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수준의 얘기.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으시면 댓글 달지 말고 지나가세요. 지금 시네마스타에서 받은 상처를 여기서 지금. 상처는 안 받아. 상처는 안 받아? 왜냐면 내가 방송할 권리가 있듯이 뭐 듣는 사람들은 글을 쓸 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센 거죠. 척하잖아. 근데 은근 신경 쓴다. 좀 위축은 되지. 좀 보면 기분은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늘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계속 그냥 거침없이 얘기할 권리가 있듯이 듣는 사람들이 뭐 싫다고 얘기할 권리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듣지 마 그러면 안 들으면 되잖아. 속마음 거침없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달아주시는 것도 관심이고 그 표시니까 그렇죠. 뭐 감사히 받는 애정을 거죠. 가졌으니까 또 상심해서 그러신 거지. 물론 이제 애정이 없이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다 애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써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 구독을 끊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 이러면 이제 그분은 다시 안 들을 거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들을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 자체가 이제 감사하죠. 그냥 무관심한 것보다는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대신에 정말 정치 문제는 술자리에서 그냥 얘기하는 걸 테니까 다른 거 들으세요. 권갑장에 뭐 이런 거 들으세요. 김용민 브리핑이나 뉴스공장 이런 거 들으시면 되고요. 저희한테는 대단한 거 말고 그냥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라는 거 또 혼자 술 드시는 분들 그 생각했거든요. 혼자? 요즘에 혼자 술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많죠. 근데 이제 혼술은 하지만 뭐 집에서 맥주 한 캔 하거나 어디 뭐 바에 가서 이렇게 혼자 드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때 뭔가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싶으면 요걸 이어폰을 이어폰 끼고 그냥 혼자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같이 술 친구들하고 얘기하듯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한테는 대단한 뭐 깊이를 요구하지 마시고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건배 이런 건 한번 외쳐드릴게요. 그렇지. 술을 더 사와야 되겠어요. 2병으로는 좀 모자라. 감질만나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를 핫하게 수놓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 이게 저희가 이제 다음부터는 정치 시사 얘기를 좀 시의성 때문에 조금 땡길 건데 이게 뭐 전야제도 있고 뭐 한번 이제 맥주도 소개를 했고 했기 때문에 녹음한 날로부터 뭐 한 2, 3일 후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국이 많이 바뀌어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정말 오전 오후에 계속 시국이 바뀌어요. 하루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수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걸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이제 장미 대선에 나오신 우리 5 오빠들 벚꽃 대선 아닙니까? 벚꽃 대선. 장미 대선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5월에 장미도 펴요? 그럼 5월에 장미지. 장미 대선. 미안합니다. 벚꽃은 4월에 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희가 이 정도로 저희가 얕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4명의 오빠와 1명의 언니. 지금 거의 이렇게... 오빠랑 마찬가지인 언니죠.
비슷하죠. 네. 네. 2초 김고은. 그렇죠. 네. 우리 이렇게 나오셔서 지금 한참 막 하고 계신데, 각자 뭐 어떻게들 느끼고 계신지, 뭐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신지, 어저께 이제 손석희 뉴스에서 공교롭게 두 분이 우리 안철수 오빠하고 홍준표 오빠가. 레드준표 오빠가. 네. 한번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보셨어요, 다? 저 나중에 VOD로 봤어요. 네. 라이브로 못 보고. 어떻습니까? 내가 욕 안 하는 사람이잖아. 욕이 나오더라. 아, 그래요? 우리, 네. 그래, 난 재밌게 봤는데? 아니, 난 어이가 없어서, 막 정말, 막 헛웃음을 정말 쳤어. 준표 형 거. 네. 와. 아니, 너무, 진짜 국민을 좀 바보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은 원래 말씀에, 쪼가 그래요. 늘 그래 왔어. 근데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물론 어처구니 없는데, 좀 배웠으면 좋겠어. 그런 청년답스러운 배워야 돼, 사실은. 그 순발력과, 생방송에서 사실 쫄지 않고, 덜덜덜 하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써준 거, 보지 마고, 그냥 질문 오랜만에 봤는데,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 그런 거는 사실 정치인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이라고 봐요, 나는. 필요하다, 저런 정보는. 필요하다. 근데 저 양반은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사실, 우리 준표 오빠가 그래서 대단히 그걸로 표몰이를 할 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그 양반이 얘기하는 내공이 있기는 하거든요. 난 그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홍준표를 보면서 왜 제가 화가 났냐면, 그러니까 국민은 우습게 여기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이 달라. 홍준표가 나중에 생각보다 표를 많이 얻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오히려 10% 이상 얻을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표를 많이 얻은 다음에 일단 목표는 친박을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일단 자기가 득표는 어느 정도 최대한 많이 하고 친박을 다 거세내고 그 다음에 바른정당이랑 합치고 내년에 있는 거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계산 요 정도는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향후 보수 정치의 태도가 되고자 한다. 그렇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승민은 뭔가 약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승민이 그래도 나름 박사 출신이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내용을 이렇게 곱씹어서 보면 그래도 나름 참고할 만한 것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쇼맨십이 없어. 없죠. 그리고 쇼맨십이 없고 약간 발음이 이렇게 좀 특이하신 게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새턱이라 그러죠. 아랫니가 윗니와 이렇게 교합이 딱 되지 않고 약간 부정교합. 그러니까 턱이 앞으로 나왔느냐 아래 턱이 앞으로 나왔느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나오면 합죽이고 뒤로 들어가면 새턱인데 그거 하지 마 진짜. 약간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발음에서 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그래도 물론 이제 유승민에 대한 평가가 다양할 수는 있겠으나, 나름대로 그래도 보수 중에서는 얘기하고 주장하는 걸 들어보면, 그래도 뭔가 갑론을박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그래도 한 명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컨텐츠가 충실한 분이에요. 물론 그 사람도 전에 기자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 좀 구학적인 게 있어요. 한참 이제 잘 나가고 뭔가 본인이 이제 박심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할 때는 기자들 불러다가 쓰지 말라 그러고 하라고 그러고 막 하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면을 아는 기자들은 평가를 그렇게 썩 개혁적이고 정말 그런 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는 일리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자체가 없이 그냥 구라로만 막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좀 보는 게 있어서 그냥 인간 유승민으로 놓고 보면 홍준표의 그런 쇼맨십은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거를 유승민한테 그게 없는 그게 쇼맨십이 유승민한테 있었으면 더 좋았지. 그 진보가 보수하고 싸울 때도 컨텐츠 가지고 대결을 경쟁을 하게 되니까 경쟁할 만한 사람들이 많은 거는 괜찮은데 그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컨텐츠가 없는 사람이면 좀 곤란하잖아요. 야, 쇼맨십은 김진태한테 배워야지. 우리 진태 오빠. 우리 망토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요? 그쪽 쇼맨십은 나는 약간 김진태의 쇼맨십은 별로라고 봐요. 별로예요? 그 버벅거리는 거 안 들었어요? 버벅거리는 건 장난 아니고 쇼맨십이 없는 거야. 그렇구나. 쇼맨십이 없는 거야. 물론 노력은 하지. 의상 준비 이런 거. 노력은 안쓰러운 거지. 노력은 하는데 안 급수가 많이 낮죠. 그렇지. 그렇죠. 없던 걸로 할게. 근데 김진태 퇴장했으니까 굳이 말을 안 하겠지만 저는 너무
그렇게까지 해서 주류로 올라서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욕망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초라하죠. 네. 초라하죠. 네. 그 소신과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태극기 집회 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이 텀에서 내가 뭔가 한번 전국구로 올라서겠다는 너무나 간절한 작은 초라한 욕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팅을 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안쓰럽게 보이는 지점이 뭐냐면 그래도 홍준표는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둘 다 법률가 출신이니까 똑똑은 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너무하니까 말이 안 된다. 라는 거에 대한 동물적인 감각은 있어서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얘기를 뭐 손석희한테 하고 욕 많이 먹고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떨어지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은 지키면서 가는 쇼맨십을 하는 게 좀 있는데 그렇죠. 김진태는 나는 사실 솔직히 나 김진태 옹호하려는 거 아니야? 막 진짜 후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옹호하려는 거 아니야? 근데 김진태는 저는 알 거라고 봐요. 본인이 알면서도 그렇지. 이걸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남모르는 고민은 있을 거라고 봐. 있겠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지. 라는 생각은 있으면서도 아까 얘기한 그 욕망 때문에 나와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약간 엔터테이너로 비교하면 삼류 엔터테이너가 어떻게 공중파 자리 한번 차지했을 때 그 자리에서 뭐 속옷 탈의를 하든 뭘 하든 깝을 떨든 간에 한번 주목도를 받아서 내 이름을 올려보고 싶다는 처절한 몸부림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네. 강용석이네. 또 달라. 강용석도 다르지. 나 계속 헛발질이네.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김진태는 강용석급이 아니었지. 근데 혼자서 가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대에서 똥을 싸고 막 한 거야. 그게 안쓰러운 거죠. 그 옛날에 급이 안 되는 엔터테이너가 뮤직뱅크인가요? 뭐 거기서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 인디 가수들 중에 그렇지. 하이타리 있었거든. 네. 정지 먹고 못 나왔어 걔는. 근데 어그로는 끌었지. 네이버 실검 1위는 갔는데 딱 그 짝이 아닌가. 그렇죠. 자기가 홍준표의 현재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갔던 건데 급이 안 되니까 결국에 밀리잖아. 아무튼 어제 손석희가 열받았더라고. 야, 근데 손석희가 마지막에 정말 열받아가지고 한마디 이렇게 좀 세게 딱 하니까 쫄더라. 지금 손 박사도 재판받고 있으면서 그 질문하면 안 되지. 그건 국민이 판단할 사항이고. 예. 제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홍 후보께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신 내용은 아닌데요. 그 내용은 여기와 관련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기는 방송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물으니까 그것은 내가 수없이 언론에서 한 이야기고 또 JTBC에 와서 내가 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인터넷 찾아보면 그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말고 딴 걸 물으시라는 거죠. JTBC의 시청자들도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가 바로 저희 방송에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JTBC의 시청자들은 당연히 홍 후보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길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것은 인터넷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신다니까 제가 계속 질문 드리긴 좀 뭐한데, 홍 후보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터넷에서 계속 다 찾아보려면 제가 인터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답변하기 곤란하죠. 수없이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마 불편하신 모양인데. 예. 아니, 멀리 떨어져서 내 들리는 소리가 웅웅거리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JTBC 뉴스룸에 불러주세요. 예. 부르면 내가 온갖 거 물으면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그런데 거기서 인터뷰하실 때 그렇게 큰 불편을 안 느끼신 것 같은데 유독 홍 후보께서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가 좀 쫄더라. 약간 하면서 이렇게 아니 뭐 나중에 불러주시면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쫄는 게 있더라고요. 진짜 손석희가 알겠습니다를 한 몇 번을 한 것 같아요. 되게 꾹 누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오히려 그냥
기대하는 바가 없어서 그런지 되게 재밌게 봤는데. 되게 유쾌하게 봤어요. 블랙 코미디였어, 블랙 코미디. 아니, 난 어이가 없어서 난 정말 욕을 했어, 난. 아, 그래요? 뭘 그런 거에 욕을 해? 난 몰라. 여러분은 지금 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차피 우리가 뭐 그 사람들 정책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아웃핏, 룩 이런 거에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극적인 변화는 안철수의 그 제2차 발성 전환. 이걸 뭐라고 하던 것은 그 변성기. 나이 50에 변성기가 왔다고 하더라고. 루이 암스트롱. 네. 어떻습니까? 안철수 지지하세요? 안철수 지지자들. 지지 안 하죠, 나는. 아, 그래요? 네. 우리 지난번 푸푸그그 때도 안철수 얘기했다가 댓글 달렸잖아. 그리고 떨어져 나가셨겠죠. 네. 그분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중도 보수기 때문에. 야. 나는 객관적인 이런 상황에서 보지. 저는 이번에 목소리 바꾼 거는 개인적으로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 취향으로는 별로지. 그냥 루이 안스트롱이라고 해가지고 루이 진짜 안스트롱. 재즈 갈고 싶다에 초대할 뻔했어 나. 좋은데요, 요거? 근데 목소리 바꾼 건 나중에는 좋게 평가받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근데 그게 목소리가 바뀌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발성법을 다르게 한 거죠. 그냥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이게 만약 김프로도 삑사리 많이 나지만 안철수 같은 그런 목소리가 힘을 줘서 말하면 삑사리가 되게 잘 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나 가슴에 이렇게 공기를 많이 불어넣고 배심으로 이렇게 밀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 그 음역대도 이렇게 중음대가 별로 없어가지고 전달력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목소리 바꾸면 잘한 거지. 그래요? 우리 또 김프로쇼 원에서 그 데이브니 아주머니 이거 배에서 나온 소리. 옛날에 시즌 1에서 잊어버리고 있었네. 발성 연습을 뭐 어디서 코치를 받았겠죠. 근데 이제 좀 갑자기 변하니까 좀 거부감은 저는 들던데. 근데 인상이 너무 바뀐 것 같아가지고 많이 바뀌었죠. 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건 아쉽더라. 이게 참 문재인 후보는 오히려 인상이 그렇게 달라진지를 잘 모르겠던데 안철수 많이 바뀌었고 홍준표는 오히려 신수가 좀 환해진 것 같고 그렇죠. 살이 좀 졌죠. 옛날엔 정말 쭈구리 같았어. 유승민도 뭐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심상정 언니는 오히려 좀 괜찮아지신 것 같고 근데 안철수 오빠는 좀 인상이 좀 어떤 면에서 뭔가 좀 되게 힘든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예전에 처음 출마했을 때는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왜 웅얼거려? 좀 취했나봐. 네. 근데 진짜로 약간 다크서클도 훨씬 많이 내려오고 눈빛도 바뀌었고 좀 바뀐 게 있나? 인상이 조금 바뀌었어요. 초창기에 우리가 안철수의 정치 무대를 등장했을 때가 서울시장 박원순 씨한테 양보했을 때잖아요. 그때 얼굴은 지금이랑 비교하면 뭐라고 할까요? 훨씬 더 사람이 맑고 눈빛도 선하고 부드러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약간 부처님상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 여유 있고 사람을 배려하는 듯한 그런 편안한 얼굴이 싹 사라지고 이 게임에서 내가 이기고야 말겠어 하는 되게 그 좋게 말하면 결기 어린 얼굴, 나쁘게 말하면 예전보다 훨씬 표독스러워진 얼굴가 이렇게 바뀐 것 같아. 아니 왜냐면 밖으로는 뭐 문재인과 대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안으로는 사실 박지원한테 눈치 보이고 얼마나 힘들겠어 사실. 그래도 뭐 나름 이렇게 이제 선전해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뭐 지지율도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인상만 놓고 볼 때는 전하고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물론 속을 또 얼마나 끓었겠어요. 그렇죠. 본인이. 보통 정치는 좀 보통 사람 못해. 일주일도 못 버틴대요 거기 앉아서. 그러니까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저는 이게 궁금해. 홍준표 지사랑 유승민 후보가 지금 보수 진영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안철수 후보가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지지율이. 그게 알고 보면 기존의 호남호의 지지 플러스 안희정 반기문에서 넘어온 보수층이라는 해석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 따지고 보면 홍준표, 유승민하고 안철수하고 보수층의 표를 대결하는 양상이 됐잖아. 이게 어떻게 될지 전 되게 궁금해. 네, 과연 이 흐름대로 갈까 아니면 물어뜯겨서 끝날까? 근데 끝까지 한쪽으로 단일화가 될까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홍준표와
유승민이 합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요 정도가 한 62대 28대 1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 수치 예상하시나요? 62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너무 많지, 사실. 그러니까 많이 잡아서. 근데 홍준표하고 58. 유승민이 합쳐지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5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 아닌가. 다 나오는구나. 아니, 심상정은 나오지, 당연히. 심상정은 어차피 뭐. 방금 저기 삼자대결로 해서 죄송해요, 누나. 그 KBS 저거 한 것처럼 또 우리. 큰일 나. 가처분 하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보수층의 2명이 합쳐진다는 얘기는 공천권을 양보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유승민이 홍준표한테 그걸 양보하고 들어갈 리가 없다. 없지 않겠어요? 그거를 왜 굳이? 그 친박당이어서 친박을 뭐 제거를 확실하게 한다고 해도 그게 뭐 며칠 만에 제거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대로 나왔을 때 유승민이 얻을 표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 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자 대결이어도 네. 진짜 적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어차피 뭐 일반인이니까 예상 이런 거는 못할 것 같고 합쳐졌을 때의 유권자로서의 제 느낌을 좀 말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홍준표, 유승민이 합친다. 그럼 뭐 사실 저는 보수 진영 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신가 보다 알아서 하세요고요. 만약에 안철수까지 합쳐서 셋이 뭔가 일을 도모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정말 안철수가 싫어질 것 같아요. 절대 표를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진보 진영에서 반문 때문에 안철수를 지지했던 표는 뭐 심상정으로 가든지 문재인한테 오든지 뭐 하겠죠. 왜냐하면 안철수의 지지세를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이 결국엔 진보 쪽 표도 상당 부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은 싫고. 네. 그래도 진보는 뽑고 싶고 심상정은 될 가능성이 좀 낮아서 너무 센 것 같고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로 갔을 텐데 지금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반문연대란 이름으로 홍준표나 유승민이랑 뭔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협조를 하는 모양새가 된다 안철수가 그러면 저는 정말 싫어할 것 같아요. 유권자로서. 네. 근데 그거 고민이 있을 것 같아 안철수도. 네. 그걸 잘 알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안철수가 말하기를 자기가 이제 합칠 일은 없다라고 최근에 말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누가 나오든 그게 5자 구도가 되든 3자 구도가 되든 아니면 정말 고쳤다. 되던 했었는데 딱 고쳤네. 이거 또 청취자분들도 모르실 텐데 제가 시즌 1에서는 뭐뭐 하던 뭐뭐 아니던 이렇게 하다가 김프로가 하도 쪄가지고 내가 이를 갈고 내가 뭐뭐 하든 안 하든으로 바꿨지. 깔끔하게 고쳤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역시 사람 쪼여야 돼. 그래서 양자 구도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안철수가 토론 같은 데서 한번 실수할 거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수. 왜냐면 안희정이 선한 의지라든지 뭔가 이렇게 어떤 중요한 치고 올라오다가 본인이 가진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이재명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어떤 검증을 해야 되는 그때에 뭔가 자기의 공약이나 내용 때문에 결국은 진보적이지 않고 내지는 그냥 보수 내지는 아예 정책이나 생각이 많지 않다는 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때가 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약간 지난 대선의 트라우마여서 그런지 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토론을 보면서 과연 자신이 누구를 지지해야 될까를 정하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인기 투표처럼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심증을 굳힐 뿐이지. 그렇죠. 그거를 바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공격을 당해서 그 말문이 막히고 뭔가 지면 오히려 저 사람에 대한 반발만 커지고 동정심이 생길 뿐이지 졌다고 해서 그거를 냉정히 바라보다가 콘텐츠가 딸리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지지해야지 하는 게 없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막 이정희한테 발렸는데 오히려 조싸가지 없는 뭐 이러면서 이제 간거하고 비스무리하게 좀 모르면서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면 안철수가 막 헛발질을 하더라도 그래도 문재인 쟤는 싫다. 그래도 뭐 얘는 아니지 않냐. 뭐 이러면서 오히려 안철수를 동정하거나 감싸는 이론이 사람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언제부턴가 좀 들더라고요. 5명 중에 이제 좀 5명이랑 술을 먹으면 각각 한 명씩 만나서 우리가 술을 먹으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 좀 궁금하긴 한데 술 먹기 제일 재밌는 사람은 홍준표일 것 같아. 홍준표지.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 홍준표지. 네.
반면 가장 재미없는 사람 안철수. 안철수는 재미없죠. 네. 네. 의외로 유승민은 뭐 술 먹고 하는 데서는 이렇게 호탕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마초 기질이 약간 뭐 있고 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렇고 문재인은 너무 FM 같고 제가 뭐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아닐 수 있지만 오히려 홍준표나 우리 상정희 언니가 전 옛날에 심상정 의원은 인터뷰 한번 한 적 있거든요. 네. 뭐 고용노동 뭐 이런 관련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러 갔었는데 야, 말 진짜 잘해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민해. 본인이 노동운동을 오래 해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비정규직 관련해가지고 제가 아마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야,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물어보고 물론 이제 인터뷰에 그때 무슨 뉴스는 아니었고 조금 약간 긴 프로그램이어서 인터뷰를 좀 길게 넣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다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인터뷰는 뭐 한 30분, 1시간 막 이렇게 하는데 넣는 건 되게 적은데 되게 오랫동안 막 갑론을박하면서 막 물어보고 막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양반은 정말 말을 잘하고 생각이 양질이다. 콘텐츠가 있다. 물론 이제 그게 굉장히 급진적이고 뭐 이렇게 비춰져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게 급진적인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상식선에서는 콘텐츠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그랬다. 술 마시면 그래서 상정이 누나는 좀 괜찮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그 같아요. 누나랑 오히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기억이 있는 게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인터뷰 자리에서 이제 세팅을 막 하고 있을 때 아마 지금 이제 한참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모바일에도 많이 나오시는 남편분 외조한다고 해서 남편분하고 통화를 했는지 식구 중에 다른 분하고 통화를 했는지 아기가 뭐 그러니까 아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근데 뭐 말을 잘 안 듣는 거야. 학원을 가라 그랬는데 그날 학원을 안 갔던가. 그래서 막 그 속 썩이는 얘기를 또 왜 학원을 안 갔다느냐 뭐 어쩌고 막 그 얘기를 막 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야, 참 엄마구나. 야, 그 엄마 말을 안 듣는 아들이면 뭐 사고를 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막 뭐 그 애끓는 그런 걸 보니까 야, 참 되게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정작 인터뷰 내용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작년에 그 심상정 씨 팬클럽 있어요. 심크러쉬라고. 심크러쉬 창단식에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를 왜 갔어? 거기도 왜 간 거야? 왜냐면 정의당원 아닌데. 전혀 상관없는데 저랑 가까운 그 여성께서 예, 심크러쉬 회원이신 거야. 진짜? 그래서 같이 가자고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하는데. 대박이다. 저 또 그런 이유 아니면 그런데 안 가잖아요. 갔는데 너무너무 유쾌한 거야, 사람이. 재밌어요. 네. 그냥 막 딱딱하지도 않고, 농담도 너무 잘하고,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 그 말씀하신 남편이랑 아들도 왔어. 아들이 잘생겼더만. 제가 인터뷰했을 때는 어릴 때였어요.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훈남. 약간 그죠. 김부겸 의원 딸이 또 예쁘잖아. 그렇지. 그런 어떤 현역 의원의 자제가 훈남, 훈녀다. 이런 걸로 등장할 법한. 네, 잘생긴 애가 나왔더라고요. 그때는 학원 안 가고 이 새끼. 네. 하여튼 상정희 누나는 전 되게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유지되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뭐 누가 됐든 정권이 바뀌고, 바뀐 정권 하에서 어떤 식으로든 좀 우리 상정희 언니가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어느 자리든. 물론 뭐 내각에 등용이 되기가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으로라도 상임위에서 좀 역할을 좀 하면서 나름대로 정말 좀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주어지면 좋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 5명이랑 해당되는 분들은 아니지만 최근에 저건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분 3분이 있어요. 김종인 씨, 그리고 홍석현 중앙일보 전 회장, 그리고 정운찬 총리. 셋이 약간 뭔가 과두정치스럽게 이제 단합을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열고 막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그 김종인 대표 뭐 대선 출마하겠다고 막 선언하고 있는데 오늘 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3분에 대해서는? 4분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워?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 약간.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아니 그러니까 옆에서 나는 바람을 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될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걸 본인이 받아들인 거 아니야.
받아들였다기보다 그냥 계속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늘 그래 왔던 거야. 아니 왜냐면 무슨 지지율 조사나 어떤 상황이 자기가 나올 때가 아니잖아 사실. 예를 들어 손학규다 그러면은 타이밍도 참 안타깝고 개인적으로는 슬픈 캐릭터죠. 그러니까 되게 누가 봐도 그거는 뭔가 약간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게 보이는데 김종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 뭐 정책을 가지고 네트워크가 좋다 하더라도 지금 나와서 노욕 아니야 노욕? 노욕으로 좀 보이는 면이 좀 있죠. 많죠 그런 면이. 뭐랄까 자기가 판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나는 삼국지로 치면 제갈량 정도의 책략과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 되겠다라는 이런 야욕이 있다고 보진 않고요. 그 정도 현실 감각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 배후 조정자로서 이 대한민국의 질서를 내가 장기의 말을 두듯이 한번 판을 짜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게 어처구니 없잖아, 사실인데. 그러니까 나름 자기가 해온 역할이 있고 뭔가 먹혀왔던 게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계속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변했잖아. 시대가 바뀌고 있고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들이 되게 높은데 그런 거는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거기에 대한 사실 정보가 없어서 민주당을 왜 탈당하고 나와서 본인이 그렇게 독자 행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넘겨짚어서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근데 정운찬 총리는 사실 이미 저물었다고 보고요, 저는. 그분이 가장 현실성 없죠, 사실. 따지고 보면. 거기는 교수만 계속 하시던 분인데, 현실 감각이 그래서 더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거 큰 변수는 아닌 것 같고. 홍석현 회장은 어쨌든 본인이 이래저래 재력과 영향력이 있으니까, 제일 현실적이기는 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막후에서, 내가 직접 대선 주자로 나서지 않고, 뒤에서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만 움직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또 신선하기도 하고 그 전에 다른 이제 사용되지 않은 카드니까 예의주시하면서 좀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있어서 거기는 행보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김종인 씨는 이미 여러 번 이제 박근혜 캠프에서도 한번 하다가 나오고 문재인 씨와 또 해서 나오고 이런 거를 보면 영향력이 좀 미미할 수 있겠다. 본인은 기대하는 바가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클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국민들이 기대하기에는 지나간 거 아닌가. 국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김종인 씨에 대한 기대는 별로 원래 없어요. 국민들이 김종인 뭘 어떻게 알아. 다만 그분의 영향력은 소위 말하는 직업 정치의 세계 속에서 그 직업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선배로서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판을 그 여의도 정치라는 판을 짤 수 있는 능력은 얼마 전까지는 보여줬다고 봐요. 근데 그 말투를 따라하네? 이렇다고 봐요. 근데 저는 작년에 그 광장을 그렇게 열심히 나가면서 스스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뭔가 진짜 직접적인 판단을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투표를 하고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거에 뒤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판단력을 가진 국민들이 실제로 정치를 움직이겠구나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김종인 이런 분들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짜놓은 판의 전략 전술의 일부로서 어떤 땔감처럼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유권자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죠. 네. 과거엔 그랬다고 쳐도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거든요. 그 자기가 짜놓은 전략과 전술과 그 장기판의 어떤 형세대로 어차피 대중들은 돌아갈 거야. 근데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실질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활자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존재한다고 보고 그런 세대가 아직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박근혜를 지지해서 대통령을 만든 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이제 5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저는 아직 어느 정도 이상층에서는 그런 세대들이 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이 본인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예 허무맹랑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 말도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진태 이런 사람들 지지율이 10%씩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10몇 %씩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판을 뒤집은 51%의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좀 그래도 찜찜한 거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형국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 세대들, 뭐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지 않은 면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늘 좀 걸리기는 해요. 그렇죠. 예. 나는 또 하나 궁금한 사람들 2명이 있어요. 박영선과 이철이가 궁금해. 아, 우리 이종걸은 왜 빼? 아, 이종걸까지. 우리 영선현님. 난 정말 그 2+1이 정말 궁금해.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할까? 자기가 안철수를 지지할 수는 없잖아, 지금. 그런가요? 저는 할 수 있나요? 막판에 가서 그런 소리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왜냐면 안희정 쪽에 있다가 이제 지금 이게 몰려서 이제 문재인이 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문재인을 그렇게 까고 나와서 뭔가 이제 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서울시장 정도 도전하나? 그 동물적인 감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박영선 의원한테는. 네. 그래서 본인이 실컷 문재인을 까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지도, 뭐 정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의 박영선의 행보를 본 사람들은 야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을지 모르겠으나 그냥 언뜻 봐서는 말 잘하고 뭐 나와서 막 이렇게 뭐 중요한 순간에 딱 뭐 이렇게 집어서 뭐 쇼맨십이 있잖아요. 잘하는 거 아니야?라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팬덤 이런 게 분명히 있고 무시할 수 없고 이게 민주당 내에 존재할 때 든든하게 갈 것이다라는 걸 동물적으로 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쉽게 버리고 안철수한테 가기는 어렵겠다. 쉽지 않고 만약에 문제를 삼아도 아니 정당 내에서 건전한 비판을 한 것이다 라고 오히려 포장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뭐 안철수한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지금쯤 어떻게 머리를 굴리고 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떨어지지는 않으면서 대신에 너무 밉보이지는 않으면서 뭔가 막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김종인이 나갔기 때문에 김종인하고 나름 뭐 박영선이 같이 문재인을 흔들던 약간 짝처럼 비춰지는 면이 있었기 박영선 때문에. 박영선 의원은 김종인 대표 오기 전에도 그랬고 나간 뒤에도 그랬고 그냥 그 두 사람이 뭔가 엮여 있다기보다는 제가 느끼면 그래요. 그 여권의 그 박영선과 페어가 되는 한 짝이 난 나경원이라고 보거든. 서로 둘이 캐릭터가 너무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진영 속에서 스스로의 입지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박영선은 김프로 말한 것처럼 야당 내에 야당으로 존재하는 거를 지금 선택한 것 같거든요. 늘 그래왔고 그래서 마치 이제 건전한 비판을 했던 거 아니냐. 문재인 대표 패권에 대해서 내부에서 견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계속 견제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꼴보기 싫죠.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러니까 쇼맨십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안희정이 그렇다고 문재인하고 척을 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승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하면 그 시류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또 나는 피켓 들고 나와서 문재인이 당선되게 돕는 역할을 또 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저는 훨씬 크지 않을까. 그냥 물어본 거야. 난 송라이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나경원하고 지상욱도 궁금해. 자, 그거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합시다. 그래요. 우리 첫 시간에 다 털어놓고. 그래. 그리고 오늘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 우리? 와, 저희의 수준이 정말. 얕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 얘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떡하지?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혼자 술 드시거나, 아니면 소소하게 너무 유식하게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 말고, 정말 술자리에서 그냥 친근한 사람들끼리, 식구들끼리 있을 법한, 뭐 요런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풀어보는 자리여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또 그 주에 다음 주에 화제가 되는 이야기들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정말 소소하고 시시콜콜해서 이거 어디다가 대놓고 물어보기도 뭐한 그런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